안녕하세요. 장진혁의 비영리 세무회계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법의 한도 내에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주는 준비금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에 계상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 영리법인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단체를 결성하고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첫째,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 중 법인격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기부금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임차인 대표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감면 등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감면 등을 받은 경우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하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택한 경우 비영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신고납부 방법과 원천징수된 것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하는 원천징수 방법 중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은 별도로 법인세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법인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 방법을 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당기순이익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법인 등이 수익사업 부문의 소득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한도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 금액의 100%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가 아닌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 병원 등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송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송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이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입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입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전부를 폐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입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